네, 체크인 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 열도가 떠들썩했죠. 자민당 압승을 했습니다. 사나이노믹스 이제 시동을 거는 것인지, 특히나 이번에 전 국민적인 지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당초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 좀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예상하에 엔화라든지 채권 시장 그리고 증시까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실 일본의 경제와 우리 경제, 이렇게 엔화를 한번 통해서 영향을 보려면은 혼자 생각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문적인 분석을 좀 들어볼 텐데요. 김민 전문가님, 일본 총선 결과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아이돌급 인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놀랬고요. 일본 그 정치공학적인 내용을 크게 알지는 못하죠. 일본 자체가 이제 아베 정권 시절 아베노믹스를 했는데 잃어버린 10년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일드 커브 컨트롤 등 많은 증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엔저에 좀 시달리는 모습이 있었고 어찌됐건 보수 정권이거든요. 다카이시 사나이 총리인데 일본 뉴스들을 보니까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아이돌급 인기라고 하던데 그 인기만큼 압승을 좀 가져온 것 같고요. 정치 부분 정도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 앞으로도 그 통화 정책이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을 좀 확대 정책을 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는 주식 상승 기대감이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되지 않을까 주관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원화에 대한 영향력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일본과 가격으로 붙는 수출업종들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쟁이 없다, 부담이 없다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업종 전체 악재로 완전히 단정 짓는 것은 좀 금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저는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원화 변동성의 체크 포인트고 조금 더 넘어가서 국내 증시의 연동관계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원화 변동성이 좀 있겠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흐름에 따라서 수급 부분도 결정 지어진다고 보는데 우선 전일 미국 증시가 우리 박상장님 금요일날 저랑 같이 방송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기술적 반등 자리인데 잠깐만 차트 모습 좀 보고 가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해냈거든요. 일단은 어떤 내용이 됐던 기술적 반등을 해놨고 지금 나가는 모습은 빅스지수 모습이거든요. 22까지 좀 치솟았을 때 굉장히 좀 우려 깊게 봤어요. 25를 보통 계속 넘어가서 안착한 상태로 가게 되면 공포지수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 증시 위험성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 자산인 증시는 못 간다는 게 일반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장대 연봉이 이틀 동안 좀 내려왔고요. 내려온 내용은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적 이유가 있어요. 그들 주장으로 따르면 비트코인도 최근에 반감기가 왔다 그래서 좀 시끄럽던데 어찌됐건 나스닥의 선물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가 선행 지수인데 금요일날 장대 양봉 기록했고요. 지금 야간 선물인데도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이 통화로의 연동성 관계 내지는 미국 증시를 좀 바라본다면 국내 증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은 오늘 나올 것 같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룬 주제가 자민당의 압승에 따른 원화와 엔화의 연동 관계로 파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단기 수출주 업종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있다.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은 금물이다. 국내 증시의 단일 연동 관계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흐름이 만약에 엔저로 계속 가면서 원달러 환율에 뭔가 부담을 주는 국면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크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너무 큰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주관적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적으로 보시네요. 지수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엔화 약세 흐름 나타낸다면 경합도가 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출주들은 다소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 정도. 그러면 이사님의 분석 좀 들어볼게요. 네,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일본 정치 상황에서는 그 공명당이 민주당 값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시장에서는 이기는 건 거의 확실하고 다만 어느 정도로 이길 것이냐에
시장에서 조금 베팅이 있었는데 뭐 대부분 좀 큰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정도를 봤는데 거의 압승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책의 속도가 좌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유가 생긴 상황이잖아요. 이제 뭐 참여한 선거 말고는 닥쳐 있는 선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압승했으니까 지금 분위기를 타고 정책의 강도를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채권 발행도 대량으로 하고 막 돈을 막 쏟아내고 증시 부양책 쓰고 경기 부양책 쓰면 그와 관련된 반대 요소들, 엔화의 뭐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 시장에는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환율 거의 지금 엔화와 붙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막 춤을 추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춤을 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경향이 그러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 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엔화가 널뛰는 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게 과연 좋은 흐름일까를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서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 포인트는 과연 정책 강도를 어느 시점부터 늘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겼고 선거가 이제 뭐 닥쳐온 선거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여유 있게 가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건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엔화의 움직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우리가 좀 미리 할 수는 없고 아마 오늘 아침에 또 하나의 총리가 나와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낼 텐데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일본 증시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오늘 또 아침부터 뭐 또 흥분하면서 종목군을 막 뜨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잖아요. 뭐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급락되는 뭐 혹시라도 조금 사는 거 모르겠는데 오늘 또 급등한다면 마구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신중 모드를 가져가시는 것이 적어도 뭐 2월 구간에서는 저는 뭐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데 그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영향을 받았나 생각을 해보니 이 다카이스 총리가 중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이 반사이익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무래도 개헌을 시도하게 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긴장감이 좀 고조되면서 방산주로 쏠리는 시선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김민 전문가님 각각의 시나리오 뭐 어느 정도의 파급력과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뒤에 후자 말씀하신 그 방산주로의 연동관계 어떻게 보면 부각 이거는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좀 대만과의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이 미국과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동북아에서도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주식 전문가하면서 처음으로 발생한 전쟁이었거든요. 이렇게 근간에서 뭐 베트남 전쟁 참전 이후에 동북아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때는 뭐 노드 스트림 1, 2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자재, 뭐 가스, 뭐 등등의 이슈 때문에 나오는지 알았지만 사실상 뭐 좀 복잡했고요. 정치공학적으로는 여러분들 나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충지대니까 그것은 뭐 그 정도로 하고요. 단지 충격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혹독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정말 박차를 가했거든요. 증시는 거의 2년 내내 힘들었었습니다. 뭐 물론 큰 관점에서 보자면 유동성 축소를 하게 되니 증시가 뭐 글로벌 증시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뭔가 불씨를 붙이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 그때부터 금값은 고공행진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앵커님 말씀대로 이프입니다만은 개헌을 해가지고 약간 예전에 군국주의 형태로 좀 돌아가면서 굉장히 뭔가 마찰을 도드라지게 나타낸다면 방산 쪽에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국내 방산업체가 일본에 예전에 우리 뭐 6.25 시대처럼 중화학단지로 뭐 술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너무 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반대급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식으로 좀 반문을 해보면 지금 받고 있죠. 일부 관광 특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내 보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여기 마포, 홍대, 서대문구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많습니다. 관광객들. 캐리어 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외국인들이더라고요. 정말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단지 그것이 명절 특수이고 그다음에 지속성과 정말로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좀 달려 있어요. 원래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독특한 문화잖아요. 추석 먼저. 물론 다른 데도 춘절이 있고 다 있지만 이때 국내 내수 종목이라든지 여행, 항공, 카지노 등등이 원래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성 측면에 관해서는 길게 안 가셨으면 좋겠고 조금 주가가 주도주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매집을 해가고 여기는 단기 랠리를 좀 즐기겠다는 전략은 저는 좀 찬동하는 바고요. 단지 우리가 주식과의 연동관계의 문제지 일본도 결국은 중국과의 마찰을 지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법을 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의견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아마 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시장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그러면 업종별로 봤을 때 일본과 뭐 경쟁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환율이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업종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협력하는 부분과 서로 이제 경쟁해야 되는 부분, 아마 이런 쪽에서는 조금 뭔가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시장과의 영향을 좀 먼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업종별 영향보다는 시장 영향이 먼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게 큰 영향이 없다면 업종별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슈 다뤄봤고요. 다음으로는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업종 보세요? 오늘 이거 중요하죠. 금요일부터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반등 나오면 뭐 이끌어가는 섹터는 반도체인데 우리가 좀 지금부터 따라가야 되는지 한 템포 더 늦출지 반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가장 좀 관심을 쏠리는 이슈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직전 거래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했죠. 이것과 저희가 좀 전에 다뤄본 이 일본 이슈였는데 그래서 섹터를 반도체로 때마침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이사님은요? 네, 저는 뭐 태양광, 뭐 여기도 지금 뭐 널뛰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양광이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 요즘 들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됩니다. 그럼 반도체인데요. 직전 거래일에 이 미국 증시 내에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도 많이 관심이 쏠려 있는데 어떤 흐름일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미국 시장의 나스닥의 모습 지금 과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의 지금 현물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거의 뭐 24,000대부터 지금 22,500까지 좀 떨어졌는데 이렇게 몇 거래일 거의 2주 좀 안 되게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서 그 과열로 가기 딱 직전에 좀 식혀줬거든요. 식혀줬기 때문에 과열은 아니란 부분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기자분도 굉장히 지금 난감하거든요. 5월 이후에 출하할 거라는 내용이 대다수였는데 지금 아침에 헤드라인 뉴스들이 설 이후에 HBM 보충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세미콘 코리아 앞두고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복수 언론들이 모두 다 전하고 있어서 HBM 출하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 매출액 계산도 좀 빨리 되겠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창신 메모리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물론 저도 뭐 중국의 언론 뉴스라든지 기자분들의 의견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창신 메모리가 분명히 HBM3 정도가 만들어지긴 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HBM4는 여러분들 수율이 60% 70% 정도는 돼야지 마진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50% 이하는 언감생신입니다. 그거는 뭐라 그러죠?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어찌됐건 기술력의 그 박차를 좀 쫓아오고 있다는 거. 거시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걱정된다는 거. 주식으로 연동관계로 따지면 창신 메모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주식이 하나 있죠. 이사님도 지난번에 이 종목 한번 들고 왔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연일 신고가로 가고 있고 지금 대체 거래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이 추격 소식. 우리가 찾을 것은 추격 소식도 중요하고 경제 관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합니다만은 주가의 연동관계 종목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쌍두마차를 좀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그 5년, 10년간 그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해왔던 뒤통수치기를 조심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쉽게 말씀드려서 뒤에 물량 많이 쌓아놓고 재고 많이 있는데도 또 달라 해가지고 캐펙스 집행하고 캐파 증설을 하면 다시 반도체의 고정 가격들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장기 공급 계약까지 조절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의 빅랠리가 분명히 포모이고 버블의 1단계라고 판단합니다만은 길어지겠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측면은 굉장히 그 양쪽의 의견들이 건강하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랠리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섹터나 펀더멘탈을 좀 보면 반도체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적 지속 우상향 될 것 같고요. 단지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책으로 해서 움직이면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고 막 이마트 이런 종목도 8% 9%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절의 특수 상황과 약간의 테마가 있었던 종목과 순환매 성격의 주도주의 반도체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수급 싸움? 뭐 경쟁 구도로 좀 가고 있거든요, 주가. 그러니까 테크 종목의 독주를 작년처럼 가버리시면 낭패가 될 공산이 있습니다. 순환매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작년 하반기부터 12월까지는 반도체가 거의 주도를 했는데, 자, 올해도 계속 주도할 거야. 주도 주겠죠. 주도 주지만 약간의 틈바구니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플로우 종목들이 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관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주성의 엔지니어링도 콕 집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변화가 있어요.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낸드 쪽이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있다. 그러면 낸드 소수 쪽에서 대장주가 솔브레인이라 그랬고 파운드리가 대도간다. 계속 강조드렸고요. 그 뒤에 이제 동진 세미캠이나 ENF 쪽으로 좀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마지막 남은 게 낸드 소재 쪽에서는 ENF 테크놀로지 같은데 여기도 지금 흐름이 좋고요. 오늘 동진 세미캠 또 보시게 되면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낸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기사님 그때 샘CNS도 좀 이야기하시던데 어찌됐건 또 기판 등등 숄더볼까지 막 뭔가 낚시 효과가 내려가는 쪽이 있거든요. 이쪽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낸드가 나오면서 특이한 동향이 뭐냐면 ESSD 장비들이 완전히 날라다녀요. 대표적인 종목이 네오센 같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분위기가 좋은 쪽들이 테스트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테스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YC라든지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지분 관계가 있고 오늘 HBM4 설 이후에 출하한다는데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YC 같은 종목도 좀 보시면 한 코멘트 좀 해드리면 지난번에 27,000원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대체고려에서 지금 5% 반등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분 관계 연동 관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삼성전자가 지분 갖고 있으니 여기는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수혜를 봅니다. 올해 지금 장비가 200대 정도 출하 예정이거든요. 최근에도 400억대 공급 계약, 300억대인가요? 380억대 공급 계약이 있었고, 그래서 테스트 기업. 장비 쪽이 여러분들 선별화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장비는 미세요라 손단 공정이 되었고, 무엇이 되었고, 후공정이 되었고, 애니웨이 전부 다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장비에서는 검사 장비까지 좀 넓혀서 밸류 부담이 없는 쪽으로 정말로 고도에 집중을 해서 하셔야 되고, 조금 더 투자 관점으로 가신다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소식들이 파운드리 소식이거든요. 추가 수주. 파운드리까지 집중해보자. 종목 정리까지 한꺼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두루두루 좀 봤고요. 그리고 이사님은 태양광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쪽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네, 일단 없던 내러티브가 붙었다는 거죠. 뭐 그동안 태양광이라고 하면 미국 쪽의 움직임이 조금 있거나 국내에서 뭔가 정책이 강하게 나와야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고 연속성도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가장 이제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하나솔루션이 지금 뭐 화학 부분에서는 계속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데다가 기대했던 미국의 AMPC도 아직까지는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적자를 계속 낸 부분 이런 것들이 주가의 압박 요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테슬라의 이 우주 계획, 우주 데이터 센터 계획이 알려지면서 태양광 관련된 그다음에 태양광도 지금 현재 갈륨 기반의 태양광이 아니라 페로브스카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신소재와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내러티브가 붙은 상황이고 거래도 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그다음에 뭐 HD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움직이는 모습이 일단 뭐 거래를 대량으로 싣고 그다음에 뭐 급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저점을 강하게 올리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내러티브로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가 그러면 숫자가 없고 내러티브로만 가느냐 절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일단 하나솔루션 기반으로는 올해 예상되고 있는 AMPC로 뭐 조단위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그건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을 배제하면 솔직히 이 폴리실리콘 쪽에서는 대안도 없고 그다음에 OCI가 한 4, 5년 전에 시도하다가 망가뜨린 게
이 태양광 관련돼서 소위 턴키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발전소까지 자기네가 다 하는 그런 턴키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상황 안 좋아지고 뭐 중국 가격이 거의 뭐 급락하면서 포기했던 것인데 지금처럼 선을 긋고 우리 거 남의 거를 구분하는 상황이라면 오시아홀딩스처럼 돈 많은 회사에서는 이 사업을 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추진하려다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미국의 뭐 추가적인 공장 건설, 그다음에 그 공장 건설은 단순하게 폴리실리콘 공장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이면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 다 깔아놓은 상황인데 미국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강하게 받지 않는다면 깔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미국에서의 비용이 더 높아지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는 건설과 붙여서 이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소위 턴키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뭐 이것도 AMPC의 하나의 또 영향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뭐 저의 선택은 뭐 이 종목 9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저는 하나솔루션처럼 약간의 불확실성 있는 종목보다는 오시아홀딩스가 좀 더 방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아홀딩스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을 둘러싸고 새롭게 생겨나는 이슈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중심을 좀 봐야 된다. 이 저력이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OCI홀딩스 사실 뭐 하나솔루션이나 HD현대 에너지솔루션보다 현재 탄력상으로 그리고 오른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 내실을 갖추고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OCI홀딩스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대체거래소에서의 흐름 살펴보면은 OCI홀딩스는 한 2% 정도의 마이너스 그리고 약간 태양광 종목군들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다소 좀 쉬어가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장중의 움직임 그리고 또 너무 짧게 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둘러싸고 환경이 좀 바뀌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신 만큼 조금 여유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